네, 여러분들 오늘은 2학년 때 하게 될 동아리와 3학년 때 보통 하게 되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 과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술과정 정보는 일반 선택 과목이라 그래서 기술점 가정 혹은 정보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는 이제 이걸 집중 이수제로 쪼개서 기술점 가정과 정보를 모두 배우죠. 그래서 한 학기만 하되 모두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반은 기술점 가정을 먼저 배우고 뒷반은 정보를 먼저 배우고, 자, 이렇게 이제 쪼개서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제 3학년 때 가면요, 이런 과목들 중에 하나를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기술은 농업생명과학과 이 중에서 이제 공학 일반, 창의경영, 해양문화기술, 그다음에 지식재산 일반,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깔아놓게 될 거야. 이 중에 하나를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하나를 개설을 할 건데, 가정과학을 뺀 이유는 선생님이 이제 전공이 기술이니까 가정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 뺐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문과고 중국어과 갈 거니까 중국어를 배우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거 선택하면 됩니다. 일본어를 선택할 사람들은 일본어를 선택하고요. 그러니까 기술 진로 선택이 내 스펙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선택을 아예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리는 것만 볼게요. 이제 농업생명과 해양기술은 여러분들이 거의 선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세 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공학 일반, 창의경영, 지식재산 일반,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건데, 이 세 개의 모학문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기술교과를 바탕으로 이 세 개의 과목들을 공부를 심화해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술이 뭐냐? 1학년 때 배우셨죠? 인간 욕구 자원 변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원을 변화시킨다. 자, 이런 기술교과의 정의 아래에서 이런 과목들이 분화가 된 거고요. 그 중에 공학 일반이란 거는 공대 가는 친구들이 배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대에 가면 어떤 과목들이 있느냐? 전자과, 전기과, 전자과, 전산과. 이건 이제 뭐 컴퓨터공학과, 무슨 소프트웨어 공학과 이렇게 요즘 많이 바뀌는데, 또 전기전자, 뭐 통신과 묶어서 이렇게도 하는데, 하여튼 그 핵심 골자는 요 세 과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 글자를 따서 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전화기 뭐 신문에서 봤지? 취업 깡패, 취업 잘 되는 과. 요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내 적성에 맞으면서도 돈을 잘 벌고 싶다, 취업을 잘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가면 좋은 과죠. 토목과 건축과도 있고요. 뭐 산업공학과, 생명공학과 등등 많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화되게 배우는 거야. 그래서 뭐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욕구를 코딩을 통해서 자원을 변화시키는 경험도 할 거고요. 또 이런 거 모터를 돌려보기도 할 거고요. 또 기계를 넣어서 또 어떤 내용 변화를 시키기도 할 거고요. 자, 그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게 공학 일반이라는 진로 선택 과목이고요. 자, 지식재산 일반은 뭐냐? 여러분들이 발명 배웠죠? 발명에는 지식재산권이 있고, 또 뭐 산업재산권이 있고,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등이 있고, 각각의 권리는 몇 년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등등을 한 2, 3페이지에 걸쳐서 배웠는데, 실제로 그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세서를 한번 써보고, 또 명세서에 어떤 내용이, 청구항은 뭐가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배우는 게 지식재산권 일반입니다. 잘 선택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창의 경영이라는 과목이고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 온 지 2년 됐는데 2년 동안 이 과목만 개설이 됐습니다. 이 창의 경영은 모학문이 굳이 따지면 산업공학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술이라는 과목에 창의 경영이 열린 거지만 모학문은 모학문은 기술이지만 대학교에서 굳이 연관성을 찾는다면 산업공학이 될 겁니다. 이게 문과냐 이과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경영이라는 글자 때문에 문과 과목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선생님은 이과이고요. 과목에 경영이란 말이 들어가서 좀 문과의 냄새가 나는데 다시 말하겠지만 이과입니다. 이과 과목이고요. 물론 문이과 누가 들어와서 배우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선생님 자체가 이과 베이스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과 베이스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의 경영은 이과 스타일로 갈 겁니다. 그 산업공학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 산업공학이란 건 효율성과 관련된 과목이에요. 효율성을 증대시키자 그런 걸 연구하는 과목이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교실의 청소 시간이 평균 15분이라고 할 때 산업공학 교수님이 컨설팅을 통해서 이걸 14분으로 단축시켜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과목을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의 경영은 그런 과목이고요. 우리 창의경영 교과서를 보시면 크게 4단원으로 나누는데 1학기 때 배우는 1단원에는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경영 환경의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자, 예를 들어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SNS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일단 데이터가 아주 빠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SNS 시장을 좀 낮게 봤다면 그 회사는 지금쯤 남아있지 않겠죠. 왜? 지금은 전자상거래가 보다 더 활발하잖아. 그래서 이 시장을 놓쳤다면 그 회사는 크나큰 소비 플랫폼을 잃어버린 거고요. 그럼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과 기업. 창의성은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들, 창의적인 기업들, 구글 같은 기업들의 조직 문화가 어떤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창의적 사고.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뭐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많이 배울 텐데 이제 고등학생쯤 됐으니까 트리즈 같은 거, 생각의 프로세스를 분류해서 그것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 경영에 이어인데요. 여기 약간 문과의 냄새가 나죠. 그래서 어떤 경영을 조직하는 방법, 조직을 위해서 어떤 팀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뭐 프로젝트 방식으로 나누느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테고요. 자, 그 다음에 경영 활동과 글로벌 활동 보시면 여기 이제 마케팅 활동 같은 거 배울 겁니다. 요즘에는 물건을 잘 만드는 것 못지않게 마케팅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배울 거고요. 재무활동, 회계활동, 재무제표 같은 거 보는 방법들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은 이제 회계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재무제표 보는 방법, 어떤 단기 순이익 같은 것들, 또 영업이익 같은 것들을 보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고 이 다트라고 해서 기업들 재무제표를 올려놓은 공시자료를 올려놓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에서는 이제 실제로 창업 계획서를 쓸 건데 이 창업 아이템을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걸 갖고 나는 이런 사업 계획을 하겠다를 보여줘야 돼. 이게 최종이야. 이런 창업 아이템은 백문이 불여 일견이지. 뭐 글씨를 쓰고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엘리오 같은 걸 이용해서 실제 돌아가는 걸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판매할 겁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돼. 결국 아이템을 만들려면 이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지.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또 스케치업을 통해서 도면을 작성해야 되겠지. 그래서 약간 이과의 냄새가 좀 많이 나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창의경영이라는 교과에서 할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뭘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공학 일반, 창의경영, 지식재산 일반에 대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중국어과를 간다고 한다면 이런 거 선택하지 마세요. 중국어를 꼭 선택하세요. 그래서 중국어 선생님의 좋은 평가를 받으세요. 그래야 중국어과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좋게 보겠죠. 또 일본어과를 간다면 당연히 이거 선택하지 말고 일본어 선택을 하세요. 그래야 일본어 학과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 나는 경영학과를 가겠다. 그래서 창의경영을 간다. 뭐 이런 마인드도 좋지만 경영은 글로벌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어 교과 혹은 중국어 교과, 일본어 교과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왜? 창의경영 교과는
문과 냄새가 난다기보다는 이과 냄새가 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가를 선생님으로부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서 여러분들 진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같은 경우는요, 2학년 때 개설이 될 겁니다. 선생님의 동아리는 엘리오라는 것과 비슷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 알두이노라는 동아리 열 거예요. 얘랑 좀 비슷하죠. 엘리오는 여기에 모터 전선을 두 개를 꼽아서 모터를 내가 원할 때 돌렸죠. 알두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핀들 중에 여러 핀들을 조합해서 모터에 연결을 하고 내가 원할 때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 센서 같은 것도 달아서 장애물도 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LED도 달 수가 있고요. 자, 비슷하지만 조금 더 파워풀하죠. 핀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엘리오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물론 엘리오도 잘 쓰면 아두이노 못지않은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엘리오는 우리가 컨트롤을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모터를 위로 당기면 모터를 움직여라 막 이렇게 했는데, 알두이노는 텍스트 타입 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셔야 돼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칩니까? 여러분들 겁먹을 수도 있지만 보통 10개 내외의 단어를 외우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 쓰면 20개 정도 쓸 건데 10개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를 가는 친구들, 아니면 공대를 가는 친구들이 이 선생님과 같이 이 동아리를 해서 선생님이 이제 동아리에 대한 평가를 써주면 아무래도 나중에 니네들이 이 면접을 본다거나 할 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공학을 오시는 친구들, 요즘 공학은 프로그래밍은 필수거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오면 좋고요. 한 10명 내외로 뽑을 겁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아니면 지원서를 보고 못하는 친구들은 탈락시킬 거예요.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도서관에 내가 아두이노 책을 많이 사놨어. 또 청국도서관에도 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얇은 책 한 권 정도는 읽어두시고 2학년 때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 3학년 때 해야 될 선생님과 관련된 과목과 동아리를 설명해 드렸어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